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차에서 갑자기 후미등이 들어오더니 전멸되기 시작합니다. 놀란 제보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려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전복돼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색깔만 까맣지 그냥 아이스링크더라고요. 차 바닥이. 결국에는 그 전복된 차를 이게 설 수가 없죠. 네, 후미등이 들어오자마자 제동을 시도했지만 빙판길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결국 충돌하고 만 것인데요. 조금만 더 안전거리를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네요. 제보자는 회사 동료와 함께 출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고 위치가 6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흰색 그 차가 중앙선 출마에 저희한테 급작스럽게 들어와서 이제 박은 상황이거든요. 그 차가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그 엔진 소리 들으면서 이제 저희도 봤기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랬고 박자마자 그 충격이 진짜 너무 컸어요. 에어백도 이제 터지면서 깜짝 놀랐겠네요. 정말 내리십시오 연기.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빨리 내려 빨리. 안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또 화재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내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선 키 끄고 내리자. 네, 잘하셨어요. 자,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사고의 원인, 중앙선을 넘어왔던 그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쪽 이제 보험사 그 분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그 차를 먼저 뒤에서 누가 다른 차가 흰색 차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차량에도 사고가 있었다고요? 자, 그럼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앙선을 넘어오기 전 뒤쪽에 있던 차량과 1차 충돌을 한 뒤에 제보자 차량 앞쪽으로 달려오는데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중앙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네요. 제보자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1차선에서 달려가던 차량이 갑자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미끄러졌어요? 그러게요. 차가 여기 이렇게 돌아서 받고 저쪽 가서 다시 튕겨서 박은 거예요. 차가. 1차선으로 오다가 순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사가 잠깐 흔들다만 갑자기 와서 이렇게 받고 돌아서 저쪽에 받고 그러고 서더라고. 그래서 차를 앞으로 빼고 놀란 마음도 잠시 제보자는 사고 수습을 도와주기 위해 갓길에 정차한 후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는데요. 다쳤는가 봤더니 많이 다치지는 않았더라고요. 차는 엄청 많이 망가졌는데 다행이네요. 원래 저기 도로가 80km 구간입니다. 저기가. 근데 대부분 100km 이상씩 달리죠. 제한속도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속도입니다. 또한 피곤하면 조금 쉬었다 가야겠죠. 무리한 주행은 눈 깜짝할 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여기가 어제 그 사고 난 지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도로 위의 잔해물들이 그날의 아찔했던 사고 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3명을 태우고 하원을 하기 위해서 요 지하차도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평소와 같이 아이들의 하원을 도와주려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던 그 순간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우, 저런 데서 돌면 안 되죠. 네, 그럼요. 저는 직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언덕에서 내려온 승용차가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부딪히게 된 겁니다. 차 안에 우리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도 놀라긴 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불법 유턴 운전자와 제보자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행이긴 하네요. 조금 덜 돌아가기 위해 무리하게 시도했던 불법 유턴이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정말 아찔했던 사고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옥신각신 하시나요? 조그맣게 나올라네. 네, 이번 영상의 제보자는 아주 유쾌한 부부입니다. 제대로 간 적이 몇 번 없을 정도로 남편이 운전하면 항상 잘못길을 들어서 그러기 힘든 경우 많죠. 오늘도 역시 길치 남편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던 아내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혀도 못 찾잖아요. 그런 분들은. 먼저도 그거 한번 놓쳤잖아. 네, 시작됐군요. 예. 계속 야단 맞고 계세요. 답답하죠, 옆에서 있으면. 한참을 다투던 그 순간 갑자기 충돌하고 말하는데요. 아하.
차선이 밀리길래 옆에 차선이 뚫렸길래 이제 그걸 추월해서 또 차선 변경해서 네, 그런 거 가면 같네요. 받겠다 싶어서 갔다가 그냥 혼났죠. 아이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차에 후미등이 들어왔지만 멈추지 못하고 방향을 틀다가 결국 지나가던 차량까지 역사를 추돌하고 못 말았는데요. 보셨군요. 차가 쓴 걸 미처 몰랐어? 제보자 차량까지 총 몇 대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자차를 들면 좋은데 뭐 사고 나겠냐 막 이런 생각으로 자차도 안 들고 이런 보험도 들지 않았던 부부.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 모든 사고 차량은 나에게 맡겨. 자동차 정비의 베테랑 남편 지상호 시술을 거쳤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아내분 마음에 드세요? 결국에는 차가 되게 거지같이 고쳐놨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지금 되게 화가 많이 속상해요. 나셨어요. 그 차인데. 황금 여기 작업이 이렇게 어려웠겠네요. 튀어나온 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네. 아이, 그만하면. 여기요 여기. 아유, 여기가 이것도 좋고. 예. 이건 저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안 들어가. 아, 이거 좀 아니잖아. 남편분이 하셔서 괜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해. 그렇죠. 예. 앞으로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뒤에 차라리 가만히 자. 감사합니다. 운전까지 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할게. 네. 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요. 그래도 차는 자신 고쳐줘야 돼. 네. 자, 이번 제보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좌측에서 직진하던 흰색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많이 안 다쳤어야 되는데요. 좌측 차선에서 산타모 한 대가 급제동을 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추돌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삑 하고 쓸 때 그 타이어에서 바닥하고 그 타이어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크게 사고가 나겠구나라는 걸 딱 직감할 수가 있었죠. 사고 직후 흰색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상태는 어땠나요? 오토바이에 타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저런. 머리가 백발이셨습니다. 계속 누워 계셨고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예, 경찰이죠. 여기 저 오토바이하고 그 지금 신고를 해주시네요. 산타모하고 사고가 났어요. 황색불일 때 진입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나중에 발견하고선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아요. 사랑해요. 네, 그런데 우리 제보자한테는 사고를 줄이는 특효약이 있다는데요. 딸 솔별이가 졸음운전을 깨워주는데 1등 공신이고요. 네,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요. 한 번 깨울 때마다 100원씩. 용돈 벌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빠가 졸면요. 사고 나면 우리도 다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더 깨워야 돼요. 많이 모았겠다. 네, 여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제보자 옆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중앙선을 넘은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한 거더라고요. 다마스가 그 중앙선을 침범을 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둘 다 잘못했더라고요. 중앙선은 안전선입니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당신의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는 고속도로 합류 구간을 지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던 승용차가 갓길에서 합류를 시도하는데요. 그 순간 앞서가던 트럭의 뒷부분과 충돌하며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갓길에서 이제 메인 도로 진입하면서 거리를 유지를 못하시고 그 바로 트럭 뒤편 바퀴를 부딪히시게 된 거죠. 저쪽으로 가면 안 되죠. 전복됐던 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전복이 이제 좌측으로 되다 보니까 그 운전석 쪽에서는 이제 못 내리시고 조수석 쪽으로 이제 창문 쪽으로 혼자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성급하게 합류를 시도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제보자 앞쪽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 옆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버스가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검은색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직진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그 우회전을 하니까
그 승용차 그냥 당한 거죠. 사고 후 버스기사와 승용차 운전자가 서로의 과실을 얘기하다 마침 뒤쪽에 있던 목격자인 제보자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네. 가만히 있었는데 들어왔잖아요. 네, 나요 블랙박스도 있어요. 아, 블랙박스 없어갖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사이 황당한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잘 보세요. 그 사이에 버스 기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그 우측 깜빡이를 켜시더라고요. 저런. 진실만 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심도 같이 담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향 지시등만 켜두었더라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교통법규와 양심 모두 지키지 못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곳은 경주의 명물인 경주 전통빵을 만드는 곳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 아니 그런데 블랙박스로 본 세상을 왜 찾으셨나요? 블랙박스로 본 세상. 그거 집에서 보고 그날 좀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오고 야 나도 저런 영상 내 차에 만약에 끼면은 나도 제보해야 되겠다. 제보자는 맞은편에 있는 가게로 출근하기 위해 유턴 차로에서 정차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트럭이 승용차를 밀고 직진하며 제보자 옆을 지나쳐갑니다. 또 영화 보는 것 같아서 쫙 밀고 오니까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무섭네요. 제보자는 트럭 쪽으로 향했는데요. 다행히 밀려가던 승용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쭉 밀고 오다가 화물차하고 떨어지면서 길가에 세워둔 택시하고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제보자. 운전자 상태는 어땠나요? 혼이 다 빠진 상태죠. 그 차 밀려가지고 한 200m 이상 밀려왔으니까. 화물차 기사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은 그 승용차 운전자는 죽었을 겁니다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은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튕겨 나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승용차와 트럭이 부딪히기 전 상황은 어땠을까요?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이 트럭과 충돌하며 가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런 아찔한 사고는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이번엔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제보자는 1차로에서 주행 중인데요. 그 순간 오호. 뭐죠? 앞유리 전면에 눈이 튀어서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거 위험해. 중앙선 쪽에 눈이 좀 많이 쌓여 있었고 녹은 채로 이제 그 눈이 이제 차에 이제 엄청 많이 튀어가지고 순간 제 시야를 다 가렸고요.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아니면 핸들을 틀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그렇네요. 그렇게 단순히 눈이 튀었다고 생각했지만 내려서 확인해보니 차가 파손될 정도였다네요. 도로에 남아있는 눈은 미끄러워서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운전하실 때는 맞은편 차량까지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제보자는 찐빵 가게 앞에서 정차 중인데요. 배가 고파가지고 잠깐 그 교차로 앞에 찐빵집에 잠깐 멈춰 있었거든요. 보기만 해도 사고 싶겠어요. 네. 차 안에서 찐빵을 기다리던 제보자 앞으로 여기 보이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좌회전을 하려는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충돌했습니다. 흰색 차량은 충격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두 차량까지 밀려가 부딪혔는데요. 좌회전 받고 신호 나오는 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직진차가 와서 그러게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직진 차로는 아직 빨간불입니다.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부딪히고 나서야 신호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정말 찰나의 순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고 난 차에서 이 가방 같은 게 막 애들 가방 같은 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또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고 자체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순간 아이쿠 결국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가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오길래 그래서 이상하네 저기 왜 저러지 하다가 또 후진하려고 할 때도 뒤에 또 차가 있어서 파크를 안 놓고 드라이브를 놓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차를.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이걸 그 차를 막아보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이제 드라이브하는 차를 못 막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저는 서 있다가 그냥 제 차를 그냥 추돌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어떤 차가 또 긁고 또 지나가는 일도 생기고 좀 그런 게 있네요 보니까. 아들 오네요. 누가 달려오는데요?
아 우리 아들. 안녕. 우리 아빠야. 그냥 지나가네요? 어차피 또 이제 같이 가족들이 다 타고 다닐 일이 많으니까 아빠가 더 조심조심 운전을 해야죠. 차에서 내리실 때는 드라이브가 아닌 파킹, 쉬운 교작법이니만큼 있기도 쉬운데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는 서울 방학동, 바로 이곳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겨울비 치고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요. 네, 비가 내려 제법 쌀쌀했던 오후, 제보자의 앞에 뭔가 보입니다. 노란색 승합차 옆으로 차로를 지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찰차 앞에 전동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우산을 받쳐드리는 경찰관이 보입니다. 장애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비를 맞고 가고 계셨고 뒤에는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고 에스코트하고 있었어요. 지나갔는데 금방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좀 저도 모르게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궂은 날씨로 인해서 우산을 펼쳐들고 있는 경찰관과 그 뒤를 따르며 보호해주는 경찰차. 참 따뜻한 광경입니다. 멋진 분들이시네요. 추운 날씨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수 직원은 이 직원이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경찰차를 운전한 직원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순찰차에 모실 수 없으니까 이제 우산을 받치고서 한 1.2km 정도 집에까지 모셔서 드렸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순찰차가 세우려 했더니 본인이 약간 치매기 정도가 있어가지고 또 안탈 나오고 방향 감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뭐 길 잃은 분 뭐 집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거는 경찰 뭐 저희 업무니까요. 당연한 일 한 겁니다. 네, 그 장면 속 할머니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취재로 하셨어. 근데 잘 됐네. 그때 길을 헤매다가 오래 헤매다 보니까 그래서 방전됐습니다. 아이고. 저는 고맙다 뜻밖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다니세요. 예. 감사합니다. 서서울 톨게이트를 앞에 둔 지점입니다. 1차로에서 한 트럭이 빠르게 차선을 변경하는데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했는데 달려오던 검정색 승용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는 급정거 후 제보자 차량을 가로질러 도로를 벗어납니다. 화물차가 우측으로 자꾸 붙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사고 나기 전부터.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 합류되는 지점에서 그냥 충돌이 있었어요. 살짝. 부딪히고 확 충돌이 앞에 두 분 계셨거든요.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근데 운전하신 분이 저 여자분이신 것 같던데 좀 놀라신 것 같았어요. 놀라시고 나서 놀라셨죠. 차가 그냥 역주행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트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급하게 차선을 바꿔 우측으로 빠지며 발생한 사고였는데 톨게이트를 앞에 두고 그나마 차들이 속도를 많이 줄인 상태라 더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무리한 차선 변경, 이거 아주 위험하죠. 화물차가 우측에서 들어오는 까만 그 승용차를 사각지대에 들어가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사고 하고 나서는 속도를 그렇게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죠. 폭설이 내렸던 지난 4일 아침 김포해안 도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택시 한 대가 쓰나미 같은 눈보라를 들어옵니다. 저는 한 40km 정도로 갔는데 앞에 그 개인 택시가 그 앞쪽에서부터 그 미끄러지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차가 옆으로 밀려오면서 그냥 세게 때린 거죠. 이게 속수무책이죠. 얼어 있는 곳이 많아요. 내가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눈길 사고입니다. 차로 빼곡했어야 할 출근 시간에 강변북로가 텅 비었습니다. 눈 때문인데요. 우측에 속도를 내는 승합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너무 속도를 내는 듯한데요. 좀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쪽으로 스타렉스가 그냥 그쪽으로 추월을 해서 나가면서 네, 이런 눈길을 저런 속도로 미끄러지지 않고 달려온 것이 정답입니다. 소리가 나네요. 결국 사고가 나고 마네요. 그것도 속도도 줄이지도 않고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뭐 이 사람을 달리니까 막 이제 눈에 그냥 막 보라가 일으키면서 부딪히면서 세 바퀴를 돌더라고요. 눈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그럴까? 운전자에게 자만심은 불필요한 덕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숙련된 운전자한테도 또 초보 운전자한테도 눈길은 똑같이 위험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는 눈 내리는 겨울밤을 한껏 느끼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오호. 아.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방향을 틀어서 저쪽으로 해서 정면 충돌을 했었고요. 그다음 그 앞에 횡단보도에서 사람도 이제 다칠 뻔했던 이제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다행히 차량 번호판에 약간의 손상만 있었을 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도 또 제보자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겨울밤의 드라이브 다 좋습니다만 눈 내리는 날 운전자의 오감은 오로지 운전을 위해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보자는 횡성의 청계산 인근 도로를 지나는 중입니다. 국도 타고서 한 30분 정도 눈이 온 거였었어요. 그게 앞차하고의 그 내리막길이라 간격을 유지하고 가는데 앞에 가던 차량이 쌓여가는 눈에 옆구름질처럼 쓱 미끄러지죠. 반대쪽에서 오고 있지 않나요? 예, 다행이긴 한데 앞에 차가 미끄러지는 광경을 보고 놀라는 것도 잠시. 자, 제보자의 차량도 덩달아 미끄러집니다. 와, 이 눈이 얼마나 왔는지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요. 똑같이 지금. 다시 출발을 하려는데 이거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입니다. 언제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없는 사고 차량들이 곳곳에서 사고 수습 중이었습니다. 마티즈하고 하나는 산타페 같은데 그게 정면 충돌을 했더라고요.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하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측에 지금 전복된 차량 보이시죠? 한 대가 밑에 개울가 쪽으로 이렇게 헛떡 뒤집어져 있던 상태였었고요. 산길에서 내려오면서 뒤집어진 것 같더라고요. 체인 같은 거는 준비를 해서 유사시 항상 대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나들이를 다녀오던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그 SUV 차량이 하나 천천히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총소리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총소리? 들었어요. 문을 열더니 그 전봇대에 앉아있는 새를 쐈나 봐요. 오호. 총소리에 엄청 놀라가지고 설마 했는데 새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어허, 이 다시 봐도 명중은 명중인데 전봇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선루프를 열고 사냥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제 삐쭉 올라온 게 총입니다. 위험한 것 같아서 이게 혹시 불법은 아닌지. 일단 영상에 찍혔던 강화도의 그 지역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전신주와 전선 위로 까마귀와 까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보자의 말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냥이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수렵 허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수렵에는 면허가 필요하죠.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속의 차량과 그 주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재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증을 소지한 자로 허가증이 있네요. 현재로 보면은 적법한 수렵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수렵이라 지금 유해조수인 까치를 포획해달라고 강화군청에 요청을 해서 아까 수렵한 그한테 허가를 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반가운 손님을 부르는 길조의 상징 까치가 전봇대에 집을 지으면서 곳곳에 정전 피해를 입히다 보니 사실상 이렇게 포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가진 수렵 허가를 가진 사람만이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수렵으로 의심되는 경우 112에 신고를 하시면은 경찰관이 즉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지인 차량을 견인을 해갖고 나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게 차량 한 대를 견인해 안성의 한 도로를 천천히 달리던 제보자. 코너길도 조심해서 돈다고 돌아는데 그런데 어이쿠 마주오던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넘어오겠구나. 그래갖고 핸들을 틀었어요. 틀었는데 차를 빨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차를 달아있는 상태니까 이게 핸들만 틀었어요. 일단은 내 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 바닥이 얼어있는 상태였어요. 얼어 있었군요. 빙판길이었고. 네, 얼음이 얼어 있었죠. 늘 사고난 차량을 수습하러 가던 제보자. 오늘은 제보자 차량이 실려갈 처지에 놓였는데 특수 차량이란 이유로 수리비 견적이 약 1,500만 원 정도 나왔다네요. 눈길에 빙판길에 어떤 차인들 안전을 보장받겠습니까? 방심은 금물이죠. 상대방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그날 관내 사고가 몇백 대가 났어요. 차가 모자랄 정도로.
네, 요즘 날이 제법 풀려갑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에도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이 바로 운전자의 마음이고 운전자의 긴장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 오른편에 요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좌회전하기 위해 가로질러 가던 순간 아하, 뒤에서 갑자기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불빛이 보였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옆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추돌을 했죠. 좌회전 신호를 받은 두 오토바이 모두 마음이 좀 급했죠.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께서 이제 오토바이끼리 부딪혀서 넘어졌으니까 본인도 넘어지셨고 상대방도 넘어졌기 때문에 뭐 다치지 않았으면은 이제 그런 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 것 같은데 이제 상대방께서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건지. 정체가 심한 퇴근 시간 차량 사이를 철저하는 오토바이 고개운전 위험했습니다. 제보자는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차선 변경하라고? 깜빡이 켜야죠, 깜빡이. 어떤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지, 왼쪽 깜빡이지, 왼쪽 깜빡이. 네, 이렇게 제보자의 말을 듣고 아내가 차선을 옮기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뭔가 바퀴에 걸렸나 봐요. 방향이 틀어지더니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 순간에 죽었구나 하는 순간 생각밖에 안 들었죠. 도로에 뭐가 하나가 떨어졌대요, 물건이.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바퀴로 갖다 밟으면 친 거예요, 타이어로. 차가 떨림이 있었으니까 저는 알았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는데 이제 집사람은 초보 운전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빨리 왜 어딨어? 나올 때 우회로 올라왔죠. 위에 문을 열고. 차가 전복이 차가 됐군요. 옆으로 넘어졌으니까요. 큰일 날 뻔했었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네. 우회로 올라온 거죠.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던 장애물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폐차가 됐지만 다행히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세 식구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초보 운전자들은 1차선은 추월 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안 되니까 2차선으로 해서 최대한의 속도를 많이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초보자들은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죠. 네, 주행 중에 타이어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천천히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보자는 여주 휴게소 근처를 지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제보자 차를 향해 달려오더니 이게 웬일이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정면 충돌하고 말하는데요. 괜찮아? 4차선에서 순간 꼭 불법 유턴하는 차량처럼 앞차 앞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그냥 저희 차로 피해서 앞에 가는 차는 하나도 충격이 없고 저희 차로 그대로 그냥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중앙 분리대와 함께 제보자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후방 영상입니다. 1차 충격이 있은 뒤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버스의 2차 충격까지 더해지고 불과 몇 초 사이에 총 5대의 차량이 충돌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앰뷸런스, 레카차, 이제 경찰차,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 고속도로가 거의 뭐 마비가 됐거든요. 다행이다. 선생님 안 다쳤어? 네, 다행히 5차량의 승객 모두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차주분께서 트럭 운전사가 이제 본인하고 이게 먼저 추돌이 있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추돌이 있었다고요. 예, 우측에 보이는 트럭입니다. 갑자기 넘어서는 안 될 합류 구간 차선으로 넘어가더니 흰색 승용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승용차는 방향을 잃고 그대로 돌진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런 아찔한 사고는 2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눈이 녹지 않은 길을 주행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그 순간 아이고. 결국 버스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지금 사고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와 함께 사고 지점을 다시 찾았는데요. 정차했던 차가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빙판길에서 제동이 안 돼서 제가 3차로에 정차돼 있던 버스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제가 가해자로 기소 종결이 되기 때문에 전 참 억울한 상황. 네, 정차되어 있던 버스와 충돌하며 두 차량 모두 많이 훼손됐다고 하는데요. 끼어들었던 검은색 차량 역시 경찰서에서 비접촉 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를 유발하는 양심불량 운전자는 좀 사라져야겠죠.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입니다. 제보자는 매일 출근하던 길이기에 아주 여유롭게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울리더니 하늘에서 무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하늘에 보기에도 무척 무겁고 커다란 물체 같아 보이는데 이게 더 뭡니까? 예, 저게 뭐였나요? 그 판넬이 한 20여 장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택시 2대, 승용차 1대. 그게 쇳덩어리 판넬이었으면은 아마 큰 사고였는데 꼭대기져 보이는 거. 네, 바로 사고 현장 옆에 있던 공사장 위에서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여자 남자 둘이 지나갔는데 아, 저 사람 죽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전선에 맞아가지고 아마 전선 아니었으면은 직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내려서 쳐다보니까 흔들흔들거리는 게 워낙 많이 실은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꽉 묶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네, 도로 위도 위험한데 하늘까지 신경 쓰고 다녀야 하는 건지 이건 공사장 옆을 지나실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보자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데요. 바로 한 50m, 100m 앞에서 차량이 좀 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있었는데 제보자 차량 오른쪽에 3차로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 멀리 보이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아하, 재빨리 핸들을 틀어 간신히 사고는 면했는데요. 갑자기 제 차 한 5m, 10m 앞에서 차량을 갑자기 틀어가지고 그 역주행을 한 상태였어요. 운전자 저한테 가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일단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차까지 돌려줬건만 갑자기 도망가는 음주 차량. 제보자는 혹여나 다른 사고가 생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쫓아가기 112에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게 됐어요. 112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반 직원분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지 알려주면서 겁없이 시작한 질주는 끝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덧 추격한 지 40분이 지나고 무려 53km의 기나긴 추격전을 벌이고 나서야 음주 차량의 질주를 멈출 수 있었는데요. 글쎄요, 과연 음주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찰보안관분이 저한테도 보여주는데 118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 상태를 봐서는 많이 좀 기억을 전혀 근데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어떻게 운전할 생각을 하셨죠? 이렇게 뭐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이제 잡히게 된 게 두 번째 같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면은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요? 음주운전 차량이 길 중간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차 운전자가 또 잠을 자더라고요. 아하, 이번엔 도로 한가운데서 아주 숙면을 취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마주했습니다. 열심히 흔들어 깨워줬더니 꿈쩍도 않던 제보자. 운전자군요. 제보자가 신고하는 사이 그대로 질주를 합니다. 또다시 때 아닌 추격전을 시작한 제보자 앞에 드디어 경찰차가 나타나고 경찰 직원분이 왔는데 그 차량이 또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또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번에도 역시 음주운전 차량의 질주를 막았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 사이에 2번이나 있었던 제보자. 소감이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제가 대리운전 콜센터를 해요. 아하, 그러셨군요. 음주와는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시네요. 술 한잔 하시면 기분 좋게 하시고 1, 2만 원 쓰셔가지고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시는 게 그래요. 그게 정말 맞는 좋을 것 얘기였습니다. 같습니다. 제보자는 친구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앞에 있는 차량이 잠시 정차한 사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후진등이 들어오더니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후진등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설마 그 차가 후진해서 올 줄은 모르고 내비를 찍다가 있는 사이에 후진으로 한 진짜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왔죠. 뭐 2,80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얼마요? 견적이 2,800만 원이 하니 자동차 광인 제보자가 큰맘 먹고 구입한 외제차입니다. 부품을 모두 수입해 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앞차 운전자는 왜 후진을 했던 걸까요?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뒤에 차가 안 보이니까 바로 주차장에 이제 그 주차를 시키자고
후진을 한 것 같아요. 아하. 우리 차를 그런데 제보자는 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차가 바짝 붙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사고를 날 일이 없다. 이건 무슨 사기 아닌가 이런 허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한 여자가 걸까요? 좀 잘못해도 그렇게 쉬울 때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는 잘 몰라요. 그렇죠. 블랙박스 달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번 제보자는 아이셋을 태우고 중행 중입니다. 사고를 되게 늦게 싣고 가시는 트럭이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가면 안 되겠다,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제때 제동을 하지 못한 화물차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려 핸들을 틀었다가 결국 전봇대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신호등에 걸리면서 그게 제동이 안 되셨는지 갑자기 사고를 내시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그렇게 큰 차를 되도록이면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것 때문에 화물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네, 항상 그래야겠지만 화물차의 뒤를 주행할 때는 안전거리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대전광역시입니다. 터널 안을 주행하고 있는 제보자 차량 앞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한 차량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차량이 벽을 향해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고 바로 차가 제 앞을 가로질러가지고 정면을 받았어요. 2차선 쪽 정면을. 부딪히는 게 꽤 충격이 강해서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터널 안에서는 운전자가 속도감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속도에 신경을 써야겠죠. 이번 제보자는 자전거를 타고 등장하네요. 바로 여기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아가지고 저도 2012년도 한 3월경부터 이제 블랙박스를 달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제보자에겐 이렇게 위험하고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차량들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시민들 의식상에는 이제 레저용으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왜 도로에 나와서 차량 흐름을 이제 망치면서 다니는지 그거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반쯤 걸치고 한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씩 후진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결국 자전거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제 좌측 사이드 미러만 보고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계속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전거 차선에 타고 있던 저를 보지를 못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박아버렸죠. 일반 교통수단으로 봐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이제 서로 이해도 할 수 있고요. 자전거가 도로를 침범한 게 아닙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죠. 특히 자전거 전용 도로를 넘나들며 위협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주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량이 한 대 끼어들더니 도로를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내리는 운전자의 손에 잘 보십시오. 권총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차량으로 다가오는데 분명히 세워놨던 차량이 그런데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차가 굴러가거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려갑니다. 권총을 든 분도 자동차 충돌 사고 나는 건 무서운가 보네요. 저분 뭐 하는 분이에요? 네, 러시아의 또 다른 곳입니다. 차량 위로 수영하는 모습의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커다란 우박이 떨어지는 악천후 속에서 수영장을 못 간 한이라도 풀려는 걸까요? 이게 웬일일까요? 이렇게 하면 우박을 피울 수 있을 거야. 내 차 우박 맞으면 안 돼. 안 돼. 아이고. 자, 이번에는 제보자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용달 화물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운송 자격증도 집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격증을 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일부러 같이 땄어요. 같이 다니려고요. 항상 감사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아이고, 아주 벌써부터 이뻐 부부 냄새가 아주 물씬 풍겨옵니다. 그날도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오던 길이었습니다. 차가 제법 막히는 것이 그렇군요. 사고가 나 있네요. 그 사고가 나서 천천히 그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 사고 지점을 지나서 가는데
그렇게 서행을 하면서 사고 지점을 빠져나오고 있던 그 순간 지금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왼쪽으로 한 대, 두 대, 석 대의 견인차가 역주행을 해서 지나갑니다. 내과 차가 갑자기 그냥 그 앰뷸런스 소리를 내면서 그냥 역주행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해가지고. 잘 보세요. 이번에 오른쪽입니다. 또 후진으로 역주행하는 견인차. 너무나도 태연한 역주행이 직접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제가 바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차들이 바로 가는 건지 그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게 헷갈릴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그 역주행을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저거는 그 자살 행위가 되지 않나,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설 연휴니까 이제 고향에 가던 길이었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제보자가 지나던 경산시 경부고속도로 평사휴게소 인근엔 이미 사고가 발생한 듯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다시 보시죠. 차량 한 대가 사고 현장으로 빠르게 질주합니다. 사고 현장 가까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제보자 차량. 그런데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 밑에 사람 꼈어. 이런.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2차 사고가 나면서 사람이 그 차 밑에 그 깔려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뭐 끔찍했죠. 명조를 앞두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떤 사고였나요? 처음에 2.5톤 화물차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 2차로에 걸쳐서 가로질러서 멈춰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택시, 그 다음에 수용 차량 등 4대가 잇따라서 충격하였습니다. 트럭의 바퀴 파열로 시작된 오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피해도 좀 컸겠는데요. 중상자가 3명이고 그 다음에 경상자가 4명 있습니다. 고속도로 본선상에서 1차 사고가 난 상태에서는 갑자기 사고 차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고,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터널을 빠져나온 운전자가 급히 방향을 트는데, 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전방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 그대로 달리다 뒤늦게 사고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위험했죠. 이번엔 운전자 앞으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튕겨옵니다. 칸베라 차로 트럭과의 충돌은 면했는데 버스가 이미 추돌 사고가 난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하고 다시 트럭의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 얘 튕겨 나오고 정말 위험했죠. 이번에도 잘 달리던 운전자, 사고 현장을 코앞에 두고서야 급하게 속도를 줄이네요.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 등 여러 이유로 도로에 차를 정차시켰다가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 이게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하죠. 네, 많이 위험합니다. 운전자라든지 탑승자들이 도로상에서 머물게 되면은 뒤따르는 차의 2차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또는 크게 다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머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 영상의 모습은 작년 겨울 경기도 화성 인근의 국도에서 발생했던 35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사고 현장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도로 위에 있던 차량들을 그대로 추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추돌. 연이은 추돌로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계속 연속 여기 도로 위에 있으면 큰일 나겠네요. 당시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도로 위에 나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차를 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 당시 도로에 나와 있던 이들 대부분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네,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배나 될 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고속도로 2차 사고입니다. 빨리 피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속도로 2차 사고가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차 사고 사망자가 15%나 차지합니다. 우선 차량을 신속하게 갓길로 빼셔야 됩니다.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 뒤에 안전상가대 설치한 다음 도로 바깥으로 안전한 곳에서 대피하셔야 됩니다. 네, 이는 사고 현장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사고가 났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항상 차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혹시 갓길로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자동차를 갓길로 이동시킬 수 없다면 무리하게 안전상각대를 설치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도로 바깥으로 대피하시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 차를 정차시킨 채 주위를 맴돌거나 위험하죠. 또 이렇게 차 뒤에서 직접 팔을 흔들어 신고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밤에는 안 보이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운전자는 무조건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해자